있어요? 나는 꿈이 한 번도 없었어요. 내 인생에서. 꿈이 한 번도 없었어요. 내가 10대 때는 사실은 굉장히 시니컬했어요. 그러니까 내 몸으로는 할 줄 아는 게 없지만 정신적으로는 상당히 시니컬했어. 그래서 꿈이 없었어요. 그 텔레비전에 꿈을 보여주잖아요. 왜 의사, 변호사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럼 난 그것도 세뇌라고 생각했어요. 다 거부하는 상태였던 거죠. 10대 때는. 그래서 꿈이 없었어요. 20대 때는 내가 무능해서 꿈이 없었어요. 그게 싫은 거야. 그걸 인정하는 게.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세상은 막 날아다니잖아요. 그럼 난 소외당한 것 같고 그걸 정면으로 직시하는 게 너무 초라해서 꿈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내 입 밖으로 내는 게 초라했어요. 30대 때는 일단 그냥 탁 치는 대로 했어요. 탁 치는 대로. 그때는. 왜냐면 찬밥도 엄밥 가릴 때가 아니야. 다 늙었잖아 이제. 30이 됐는데 직장생활 이제 시작했는데 다 늙어서 시작하는데 빨리빨리 해야지. 탁 치는 대로 했어요. 그래서 꿈이 없었어요. 40대? 지금 40대예요. 네. 이제 꿈을 가지면 주책이죠. 네. 그래서 나는 꿈이 없다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나도 꿈이 없지만 나는 뭐가 있느냐. 모르겠어요. 난 나를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날 보면 너무 싫은 거야. 20대 때 나는. 왜냐면 내가 없어도 세상은 너무 잘 돌아갈 것 같고 나는 그냥 방 한구석에 처박혀 있는 전형적인 백수 같고 그런 20대 때 내 모습이 너무 싫었는데 매일매일 눈을 뜨면 제일 봐야 되는 사람이 난데 내가 끔찍하면 이제 못 살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나를 어떻게 하면 데리고 살 때 자랑스럽게 데리고 살 거냐. 나는 그런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 아침에 일어나서 나를 데리고 하루를 시작할 때 내가 얼마나 그게 나 스스로에게 만족할 만하냐. 열정이라는 건 직업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자신한테도 있을 수 있거든요. 나를 보여주고 싶어하는 열정, 나에게 어떤 완성도를 주고 싶은 열정. 근데 그거를 직업이라는 어떤 눈에 보이는 하나가 있어야만 열정이라는 게 있다면 그분은 그게 없어질 때마다 힘드실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목표가 없어질 때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공간에 갖다 놓든지 자기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길을 뚫고 나가요. 그런데 열정이 자기한테 있지 않고 외부에 있는 분들은 외부의 요건이 바뀌면 계속 삶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꿈이 없다는 거에 너무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꿈이라는 건 그 이름을 붙이기 나름이에요. 난 내 자체가 꿈인 것 같아요. 내 스스로에게. 제가 어느 트위터에서 그런 얘기를 봤어요. 꿈과 뻥의 차이. 꿈과 뻥의 차이. 뻥. 그러니까 부도수표 날리는 거지. 맨날 엄마한테 뭐 내가 다음 달에는 성적이 얼마가 오를 거야. 아니면은 뭐 내년에 어디로 취업할 거야. 그게 꿈이냐 뻥이냐. 그거는 이제 본인이 먼저 할 거예요. 근데 그 교수님이 그런 말을 했대요. 어떤 교수님이 어떤 말을 했냐면 꿈과 뻥의 차이는 내가 이걸 얘기할 때 뭘 하고 있느냐의 문제라고. 내가 그걸 하고 있으면 꿈이고 그걸 안 하고 있는데 말만 하고 있으면 뻥이고. 여러분들 지금 꿈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계실 텐데 그 말을 하기 전에 자 24시간만 뒤로 돌려볼게요. 어제 이 시간에 뭐 하고 계셨어요? 내 꿈을 얘기하기 전에 그러면 본인이 꿈이었는지 뻥이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본인한테 너무 너그럽지 마시고요. 에? 꿈이 없었던 사람들은 그나마 현실적으로라도 살았는데 꿈에 취해서 아무것도 안 해서 정신 차려보면 더 흐지부지한 삶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꿈이라는 거를 나는 뭐가 되고 싶어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내 안에서 어떻게 소화되고 있는지 나는 그걸 어떤 각도로 보고 있는지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왜 강사예요? 그렇게 잘났다며 고작 강사냐. 이게 악플의 주요 내용이었어요. 강사가 어때서? 근데 13년 전에는 강사 그러면 사람들이 보습학원 강사밖에 생각을 안 했어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나는 왜 강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됐느냐. 제가 영국에서 막 들어왔을 때 13년 전에 나는 나이가 30이고 그 여자예요. 여자. 그리고 인맥 없고 그리고 경력도 딱 저는 직장 경력이 1년밖에 없어요. 그럼 이 상황에서 한국에 들어와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자, 그랬을 때 대기업, 그 좋죠. 대기업. 면접도 가보고 했는데 문제는 내가 생각한 건 이거야. 대기업에 가는 건 좋은데 내 급의 인재들은 널렸어요. 그러면 내가 생각을 했을 때 나는 35을 못 넘긴다. 이게 내가 한 결론이에요. 왜 그러냐면 나는 끌어줄 인맥도 없고 내 성격이 조직 생활에 맞지도 않고
나 혼자 잔다르크 할 거란 말이야, 분명히. 기업에 가서. 그럼 옆에 분들은 그게 얼마나 피해예요, 또. 그쵸? 그걸 받아줘야 되잖아, 그걸 또.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나는 35이 한계다. 그러면 이렇게는 직업을 못 찾겠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돌아봤어요. 돌아봤을 때 내가 가장 강한 게 뭐냐. 난 표출 욕구예요, 나는. 그러니까 내가 이뻤으면 연예인을 했을 거고 노래를 잘했으면 가수를 했을 텐데 지금 목소리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가수는 좀 힘들고 전업을 창으로 생각하고 있어. 창. 득음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이 표출 욕구와 나라는 특성을 봤을 때 나는 어느 시장에 가야 되느냐 이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네, 나는 그나마 할 줄 아는 게 원래 못했지만 그래도 꾸준히 한 게 공부고 그 다음에 이제 내 특성을 봤을 땐 그나마 살릴 수 있는 게 영어고 이걸 갖고 내가 표출 욕구를 보여줄 수 있는 직업이 뭐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시장 분석을 해봤을 때 이 교육시장에 대기업이 있느냐. 우리가 대치동 스타 강사 따로 있고요. 상계동 스타 강사 따로 있고요. 토익 스타 강사 따로 있고요. 그쵸? 수능 스타 강사 따로 있고요. 이런 거는 통합이 안 되는 시장이에요. 대기업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대량 생산, 대량 판매가 돼야 되거든. 근데 강사는 대량 생산, 대량 판매가 안 돼요. 왜 그러면 워낙 조각난 시장이라서 하나하나의 니즈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건 이거야. 그랬을 때 내가 들어가서 개인이 브랜드가 될 수 있는 시장. 내가 표출 효과가 강하니까. 그랬을 때 나는 강사라는 시장을 본 거예요. 그때 내가 뭐라 그랬냐 들어가면서 난 5년 내에 여기서 내가 브랜드가 될 수 있다. 난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외국에서 뭐 경영학 석사 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강의를 잘 안 했어요. 좋은 직장을 가려고 했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희소성이 있었단 말이야, 내가. 그래서 내가 이제 강의라는 시장에 들어왔어요. 강의를 맨 처음에 딱 하면서 그 다음에 생각한 거. 희소성이 이렇게 들어오긴 했어. 어떻게 차별화를 시킬 것이냐. 과목을 정해야 되죠. 근데 난 아카데믹한 과목하고 나는 안 맞아요. 왜냐하면 내 자체가 아카데믹한 성향이 없어요. 그래서 토플이라든지 이런 시험하고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선택한 시험이 비즈니스 영어인 토익이죠. 왜냐하면 제가 전공이 경영학이거든. 그러니까 이거 이론을 접목시킬 수 있는 요새는 컨버전스 시대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접목을 시켜 들어가요. 왜? 세분화가 돼 있고 전문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했느냐. 책을 써야겠다. 출판사에 가서 기획서를 제출했어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 참 많다. 근데 성공한 사람들은 다 늙었다. 나는 아직 20대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해외 취업이나 아니면 억대 연봉이나 이런 걸 갖고 책을 쓰면 이거 먹힐 거다. 왜? 눈높이가 비슷하니까. 읽는 독자층하고. 그거를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여갖고 출판사에 기획서를 쫙 뿌렸어요. 그 중에 한 출판사 사장님이 그걸 굉장히 좋게 보셨어요. 그 사장님도 투자를 한 거죠. 투자를.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책을 낼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나는 마케팅 포인트를 딱 제시를 한 거지. 이건 이렇게 파세요를 제시해가지고 내가 나를 어떻게 팔아라를 얘기를 해주고 그분은 내 기획서를 보고 책을 내가 다 써놓은 줄 알았대요. 목차도 안 나왔었는데 기획서만 한 장 있었던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게 일단 들이밀어. 내 좌우명 중에 하나가 머리 들이밀면 머리 들어가면 몸 나온다는 거예요. 일단 머리를 들이밀고 기다리고 있으면 몸도 빠져나와요, 이렇게. 근데 그 책이 이제 제가 강사 생활하면서 첫 해에 그 책이 나왔어요. 그 책이 의외로 잘 나갔어요. 사실은 감수도 제대로 못 보고 2주 동안에 막 급하게 막 밥도 안 먹어가면서 막 급하게 막 후려친 책인데 그 책이 너무 잘 나간 거야, 부담스럽게. 내가 우리 요새 20대 분들한테 너 이것 좀 해봐 그러면 너무 겸손하세요.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되세요. 근데 그러다가는 영원히 준비가 안 되세요. 나도 준비가 안 돼 있긴 마찬가지였거든요. 어떻게 보면 강의 처음 하고 에세이를 처음 했는데 잘한다는 확신이 있었다기보단 일단 난 이런 거지. 타고나게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일단은 들이밀어 보는 거지. 그래서 강사로 이제 스타 강사 뭐 이런 것들이 탄탄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좀 더 활동 영역을 넓혀야겠다. 그래서 그 기획사, 그러니까 연예인들 기획사 있죠. 네, 거길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내가 물론 연예인 할 외모는 아니잖아. 사장님이 매우 당황해 하셨겠죠, 물론. 근데 이제 찾아가가지고 요새는 컨버전스 시대다. 교육과 그 다음에 예능이 만나야 된다. 그래가지고 SBS에서 라디오를 하게 됐죠. 새벽 6시에. 매일매일 생방송을 하게 됐어요. 이 목소리로 새벽 6시 엽기적으로 이제 깨워주는 거지, 사람들을. 새벽 6시 이 목소리 들었다고 생각해봐, 라디오에서. 끔찍한 거지 이제.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생방송으로 라디오를 SBS에서 진행을 했어요. 그때 막 동시간대 1위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타이틀이 하나하나 입어지기 시작하는 거지. 강사인데 작가고 강사인데 DJ고. 일단 희소성이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서 희소성이란 건 어떤 게 있고 혹은 보편성이란 건 어떻게 있고 희소성과 보편성은 각각 어떻게 살리겠고 내 안에 보편적인 거를 뒤집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나 갖고 있는 단점을 하나 뒤집으시면 그게 스토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강사로 이제 스타 강사 뭐 이런 것들이 탄탄해지기 시작했어요. 여기 오신 분들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갖고 고민을 갖고 오늘 오셨을 텐데 질문을 받아서 그 영국에서 네. 그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이쪽으로 이제 다시 한국으로 건너오셔서 이렇게 또 강사로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그때 당시에 하셨던 고민과 또 이렇게 결정을 하시게 됐던 그런 자기가 선택하지 못한 길에 대해서는 누구나 후회하고 미련이 남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영국에 계속 있었으면 어땠을까? 미국에 계속 있었으면 어땠을까? 한국에서 강사를 안 하고 취업을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나는 사실은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근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A랑 B를 선택하는 일 있을 때 선택의 문은 볼 수 있어도 이걸 들어갔을 때 거기에 있는 어떤 요소들이 날 기다리고 있는지 나는 영원히 알 수가 없는데 함부로 내가 이거 선택했어야 돼 라고 후회하는 것조차도 나는 그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A라는 길을 가서 성공을 못했으면 내가 확신하는 건 B라는 길을 가도 절대 성공을 못해요. 왜냐하면 A와 B는 출입문이 다를 뿐이에요. 끝은 만난다고 생각해요. 사람의 끝은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랬을 때 A였냐 B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어떻게 내가 헤쳐 나갔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 선택안 자체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거였던 거예요. 실제로는. 출입문만 달랐던 거고. 그래서 그렇게 어느 정도 내 나름대로 미련이나 후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 그러려고 정리를 안 하면 사람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비교라는 걸 당하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비교하고 후회하고 감정적으로 소모가 돼요. 그러면 가는 길에 대해서 집중하시기가 힘이 들어요. 예, 그래서 그런 원칙을 좀 정하면 좀 나은 것 같긴 해요. 그러면 나 말고 다른 케이스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박용석 씨 이거 얘기해도 돼요? 네, 평점이 2.5점, 토익 점수 없고, 어학연수 경험 없고, 뭐 내세울 거라고 뭐 외모도 뭐, 네. 그래서 제가 이분을 왜 불렀을까요? 여러분도 혹시 이 얘기하면 좀 놀랄 것 같은데 올가 어디 브랜드예요? 네, 그 브랜드 만드신 분이세요. 다수의 브랜드명 개발, 세계 1위 글로벌 컨설팅 사와의 PT 경쟁에서 무패 실화 기록, 브랜딩 컨설팅 전문업체 CEO, 로션 시장 개척의 최강자 데이미스트 박용석. 원래 어렸을 때부터 이 이름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대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관련된 공부도 해보고 혼자서. 근데 그게 배울 만한 어떤 코스가 있는 게 아니라 공부하시기 힘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본인이 발품 팔아가면서 배우고 그러다가 여기서 본인이 스스로 강의실을 빌려가지고 혼자서 막 강의를 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우리 같으면 그렇거든. 누가 나 강의하라고 불러도 쭈뼛쭈뼛 할 판에 아무것도 없으면서 강의부터 먼저 열어놓고 와가지고 들으라고 그러고 그러다가 어느 화장품 회사에서 브랜드를 한번 그럼 네가 지어봐라 이렇게 의뢰를 한번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첫 화장품 브랜드를 지으면서 지금까지 수십 개 브랜드를 만들면서 지금 여기까지 오신 굉장히 지금 업계에서 유명하신 분이세요. 근데 우리가 보통 경영학과 나오면 대기업을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직업이 대기업 말고는 다른 직업을 아예 몰라서 준비를 못 하는데 뭐 이런 거를 어떻게 확신을 갖고 시작을 하게 됐어요? 제일 가장 고민했던 부분은 눈높이를 낮춰라 라는 말 아마 귀가 따갑게 들으셨을 텐데 저는 조금 관점을 달리 접근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이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조금 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거나 혹은 흥미를 이제까지 20몇 년간 자신의 흥미를 좀 더 강하게 이끌어왔던 것들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찬찬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거, 욕구. 그러니까 먼저 이름부터 찾지 말고 직업의 이름 뭐? 이거 정해놓고 갈 생각하지 말고 일단 넓게 잡은 다음에 찾아보셔도 되는데 뭐 맞춤이야 직업이. 대기업 그러면 대기업에 맞춰놓고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의사 그러면 의사에 맞춰놓고 시작하려니까 꿈이 답답해지죠. 내 꿈이. 그러니까 조금만 시간을 가지세요. 조금만 시간 갖고 한 걸음만 뒤로 물러나셔서 일단은 크게 한번 잡아보세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과 좋아할 수 있는 것과 이런 것들에서부터 다시 각도를 들어가 보시고 어떤 것들을 읽을 때도 맨날 연예인
가십 기사 이런 것만 보지 마시고요. 좀 이런 경제 기사, 경영 기사 이런 게 재미가 없더라도 그냥 한 번씩이라도 훑어서 가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런 직업도 있었구나. 이러한 업종이 뜨고 있구나. 이런 게 주소라도 걸려들면서 대단한 모든 건 다 유치하고 간단한 거에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꿈도 그렇고 직업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내가 가장 유치하게 고민한 거, 내가 가장 간단하게 가볍게 접근했던 거 거기서부터 실타래가 풀리는 거예요.